혈당 수치가 자꾸 오르고 있습니까? 갈수록 뱃살만 늘어나서 고민이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기력이 뚝 떨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단 하나라면, 그리고 그 해결책이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어요? 충격적인 진실을 이제 밝혀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 몸속 수분의 고갈입니다. 인체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소중한 수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는 몸의 80%가 물이지만 65살이 되면 50%로 뚝 떨어지고 임종 직전에는 40% 이하로 내려갑니다. 물이 마른 강에 배가 오갈 수 없듯 우리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 세포와 미네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을 많이 마시면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물만 마시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놀랍게도 진짜 해결책은 바로 소금물입니다. 매일 아침 단 한 잔의 소금물이 혈당과 염증은 물론 지긋지긋한 뱃살까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아무 소금물이나 마신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비율,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올바른 소금 종류가 정말 중요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금물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소금물이 어떻게 혈당을 안정시키고 뱃살을 녹여내며 만성염증을 씻어내는지 그 모든 과학적 원리를 쉽고 명확하게 밝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소금물의 놀라운 효능부터 정확한 복용법, 주의사항,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몸이 변하는 기적 같은 비결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매일 만나고 있는 박사입니다. 환자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오늘 말씀드릴 이름들은 모두 가명이란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의 건강만 챙기느라 정작 제 몸은 돌보지 못했어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살을 빼보려 했지만 뭘 해도 허리둘레는 그대로였죠. 게다가 만성위염으로 늘 속쓰림을 달고 살았고요. 약을 처방받아 먹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했죠. 매일 아침 소금 한 잔, 그게 다였어요.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속쓰림이 싹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바지 사이즈가 줄었고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1년이 넘게 꾸준히 소금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2달 만에 10kg을 감량한 분부터 약으로도 고치기 힘들었던 비염을 완치한 분까지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했습니다. 소금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소금물에는 우리 몸의 수분 흡수를 돕는 특별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노화로 인해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어린아이의 피부는 탱탱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푸석하고 건조해지죠. 이런 현상이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신생아는 수분이 80%에 달하지만 63살 이상이 되면 50% 정도로 줄어들고 임종 직전에는 체수분율이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결국 노화의 과정은 곧 수분이 줄어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화를 막는 핵심은 바로 수분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죠. 그럼 수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저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만 마시면 마신 만큼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그 대신 소금물을 드시면 몸의 수분을 제대로 채울 수 있어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나 피 맛을 보면 짭짤하잖아요. 우리 몸의 체액은 항상 0.9%의 나트륨 농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에는 굉장히 정교한 조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속 소금물이 너무 묽어지지 않도록 재빨리 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죠. 하지만 소금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바로 배출할 필요가 없으니 이때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는 겁니다. 탈수가 일어난 환자에게 0.9% 농도의 소금물 링거액을 투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에요. 소금은 마치 자석처럼 물을 끌어당깁니다. 자석 주변에 쇠붙이들이 모여들듯 소금이 있는 곳에 물이 머무르는 거죠. 하지만 소금물을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선뜻 시도하기가 망설여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건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졌고 의대 시절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심지어 건강을 위해 오랫동안 저염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최신 연구 자료들을 확인해 본 결과는 제 상식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고혈압이 소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의 새로운 상식이더라고요.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 곳곳이 막히면 피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온몸 구석구석 혈액을 보내기 위해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마치 변기가 막혔을 때 뚫어뻥으로 압력을 높여 막힌 곳을 뚫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고혈압은 혈관에 막힌 곳이 많아져서 생기는 것이지 소금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혈압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염식을 할 게 아니라 혈관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주범은 소금이 아니라 당분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의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정교한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이죠. 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시작되었기에 소금이 많은 환경에 적응해왔고 몸속에 소금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장치가 필수적이었어요. 하지만 당분은 소금과 달랐습니다. 달콤한 과일은 운 좋은 날에나 얻을 수 있는 귀한 식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당을 많이 먹을 일이 없었고 우리 몸은 당분 과잉을 차단하는 장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귀한 당분을 먹으면 재빨리 몸에 저장해야 했죠. 그런데 농업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음료수, 빵, 과자 같은 당분 가공식품을 값싸게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당분 과잉은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요즘 급증하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병, 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 등의 주된 원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혈압의 원인은 소금이 아니라 당분입니다. 소금물을 한 잔씩 마신다고 해서 없던 고혈압이 생기진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소금을 많이 먹더라도 우리 뇌는 물을 더 마시라고 명령함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뭐든 과유불급이라는 건 당연하죠. 지나치게 많은 소금은 해로울 수 있으니 제가 알려드리는 가이드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저염식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몸속 나트륨이 부족해서 여러 문제를 겪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드셨다면 나트륨이 채워지지 못해 만성적인 저나트륨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신 피로감, 무기력, 어지럼증, 식욕 부진, 근육 경련, 쥐나는 증상, 집중력 저하, 두통 같은 증상을 자주 느끼신다면 혹시 소금이 너무 부족하진 않은지 의심해 보셔야 해요. 실제로 하루 소금을 5g 이하로 먹는 저염식이 오히려 심근경색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금은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인 겁니다. 적당량을 먹어야 하는데 요즘 너무 저염식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부족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소금은 넘쳐날 때보다 부족할 때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서 너무나 중요한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소금이 부족하면 바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신경과 근육의 작동부터 영양소 흡수, 혈압과 순환 유지까지 생명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82세 한영철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 결국 수술을 하려고 동네 전문 정형외과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술 준비를 하면서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기력은 떨어져 헛것을 보는 지경에 이르렀죠. 수술 직전
자녀분께서 걱정이 되어 어르신을 저희 대학병원으로 옮겨오셨어요. 다시 검사했더니 글쎄 나트륨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수술 전 금식, 스트레스, 탈수가 겹치면서 나트륨 부족이 생긴 거였죠. 수액으로 나트륨 등 미네랄을 보충하자 어르신의 상태는 급격히 호전되었습니다. 통증도 줄어들고 정신도 또렷해지고 기력도 돌아왔어요. 수술 없이 수액만으로 완전 회복하셔서 건강히 퇴원하셨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는데 새 삶을 살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소금은 부족하면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금을 그저 독처럼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도 땀을 많이 흘린 날 이온 음료를 마셨더니 갈증이 싹 사라져 본 경험 있으시죠? 기력이 너무 떨어졌을 때 짭짤한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기운이 났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부족한 소금을 보충해준 덕분입니다. 이온 음료와 설렁탕에 있는 충분한 나트륨이 몸의 수분을 채우고 체액이 제대로 순환되도록 만든 거죠. 그렇다고 매일 이온 음료나 설렁탕을 먹을 수는 없어요. 이온 음료에는 당분이 너무 많고 설렁탕은 지방이 많아 칼로리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순수한 물에 소금을 타먹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소금물을 드시면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일주일만 드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소금물을 드시면 어떤 놀라운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혈당이 낮아집니다. 식단 관리를 해도 공복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당화혈색소도 제자리라 답답한 분들 많으시죠? 이대로면 당뇨약을 먹어야 한다 해서 걱정 중이시라면 소금물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이 혈당을 낮춘다니 의외이신가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소금물을 꾸준히 드시고 혈당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혈액에는 항상 일정한 양의 당이 있습니다. 이 당은 세포가 활동하기 위한 연료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세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혈액에 준비시켜 두는 겁니다. 그런데 혈액에 당이 너무 많아지면 인슐린이 출동해서 당을 세포로 넣어줘요. 당이 너무 많으면 혈액이 끈적한 시럽처럼 변해서 혈관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슐린을 통해 혈당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과 인슐린이 걸어서 이동하진 않겠죠? 혈액에 둥둥 떠서 세포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량도 부족해져요. 그럼 당분과 인슐린이 세포까지 이동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마치 물이 마른 강에서는 물고기가 헤엄치기 어려운 것처럼요. 게다가 인슐린이 주는 신호가 세포 안쪽까지 전달될 때도 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해요. 물은 몸속에 여러 신호를 전달하는 우체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주는 신호가 세포 안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이때 아침에 소금물 한 잔으로 수분을 보충하면 세포 안팎과 혈액에 수분이 충분해져요. 그럼 인슐린이 당을 세포에 넣어주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높았던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인슐린이 당을 잘 넣어주니 세포들은 충분한 연료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어서 몸에 활력까지 생기게 돼요. 두 번째로, 소금물은 뱃살을 줄여줍니다.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뱃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경험 해보셨죠? 오히려 나이가 들면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아도 뱃살이 잘 찝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하체와 엉덩이의 지방은 줄어들고 복부의 지방이 몰려 허리둘레가 점점 늘어나곤 하죠. 대체 왜 자꾸 뱃살이 찌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혈액 속 당을 세포에 넣으라고 신호를 줘도 세포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는 현상을 말해요. 처음에는 낯선 방문객이 찾아오면 문을 잘 열어주지만 자꾸만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 귀찮아서 안 열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문제다라고 착각하고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마치 영업사원이 부족해서 물건을 못하는 줄 알고
영업사원을 더 많이 보내는 것처럼요. 이렇게 인슐린이 넘쳐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슐린은 당을 세포에 넣어주려 노력하지만 세포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결국 당을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많아진 인슐린들은 열심히 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지방을 보관하기 가장 좋은 뱃살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그런데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인슐린이 세포에게 당을 넣으라고 신호를 보내면 세포는 특별한 레드카펫을 설치해서 당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이 레드카펫을 문까지 가져오기 위해서는 세포 내에 수분이 충분해야 이동이 부드럽게 이루어져요. 게다가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막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원래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알람 역할을 하기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과 함께 미네랄이 빠르게 보충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덜 분비되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잠잠해지니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몸의 순환이 회복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하게 돼요. 혈액에 당이 많아지면 즉각 세포에 당을 넣어줘서 에너지로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럼 남아도는 당을 지방으로 바꿔 뱃살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죠. 게다가 인슐린이 적당량만 분비되면 지방분해도 잘 일어나서 이미 있던 뱃살도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뱃살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금물을 꾸준히 석 달만 드셔도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던 분들은 소금물을 꼭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소금물은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염증은 모든 질병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위염, 식도염, 비염, 두피염, 관절염 등 다양한 염증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곤 합니다. 그럴 때 소금물 한 잔이 염증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어요.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서 혈액은 마치 꿀처럼 끈적해집니다. 피가 진해지면 순환이 잘 안 되죠. 꿀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요.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니 곳곳에 노폐물이 쌓이고 미세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 소금물을 마시면 혈액이 전신을 잘 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진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조직 구석구석까지 신선한 산소를 배달해주죠. 혈액량이 늘어나면 마치 고압 물줄기로 몸속을 청소하는 것처럼 염증 물질들이 쫙쫙 씻겨 나갑니다. 혈액이 씻어온 염증 찌꺼기들은 신장과 간을 통해 깔끔하게 배출되는 거죠. 소금물은 몸속 염증의 근본 원인인 혈액순환 장애를 해결해서 자연스럽게 전신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똑똑한 해결사입니다. 네 번째, 소금물은 피부도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저도 값비싼 화장품을 매일 바를 때보다 소금물을 마신 후에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 피부 세포 사이에 수분이 부족해져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면 수분을 몸속 구석구석 보충해주니 피부 세포에까지 수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특히 소금 속 나트륨 이온이 마치 수분 자석처럼 물을 피부 조직에 꽉 붙잡아두어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시켜줘요. 피부 세포 사이사이에 수분이 가득 차면 잔주름이 펴지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 심하던 피부 건조와 각질이 확 줄어들었다는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꾸준히 마시면 변비가 사라집니다. 제 아내가 젊었을 때부터 만성적인 변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변비에 좋다는 요구르트부터 푸른까지 안 먹어본 게 없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제 추천으로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꾸준히 마신 지 단 2주일 만에 변비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뻐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변비의 원인을 유산균 부족이나 섬유질 부족에서 찾으시지만 변비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비가 많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수분이 부족해지면
대장이 물이 아까워서 변에서 물을 계속 빼냅니다. 그러면 변이 마치 딱딱한 시멘트처럼 굳어버려요.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면 몸 안에 수분이 공급되면서 장내 수분 함량이 높아집니다. 장에 충분한 수분이 머무르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럼 자연스럽게 편안한 배변이 가능해지죠. 그럼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는 소금물, 어떻게 마시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서 마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입에 머금으면서 마셔보세요. 몇 가지 주의하실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금의 양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한 꼬집을 저울로 재보면 약 1g 정도가 됩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은 내가 느끼는 감각이에요. 입에 머금었을 때 맛있는 콩나물국의 간과 비슷하면 딱 적당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간이 가장 좋아요. 만약 먹기 불쾌할 정도로 짜게 느껴진다면 내 몸이 필요한 양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간 것이니 조절하세요. 내 몸이 주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적응이 되고 몸 상태가 개선되는 걸 확인하신 후에는 소금의 양을 조금씩 더 늘려 최대 2꼬집까지 넣어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내 몸 상태에 맞추는 거예요. 혹 일주일 정도 먹어봤는데 컨디션이 전보다 안 좋아졌다면 잠시 멈추시고 양을 더 줄여서 다시 시작해보세요. 소금물을 드신 후에는 몸에 흡수될 시간을 30분 정도 주시면 좋아요. 소화할 것이 없어 10분 정도면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해 흡수가 시작되지만 전신 세포까지 가는 데는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식사는 소금물을 드시고 30분이 지난 후에 하시는 것이 수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아 좋습니다. 다른 약이나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길 권장해 드려요. 어떤 소금을 골라야 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사실 소금물 요법에서 가장 신경 쓰셔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소금 선택입니다. 일단 집에 있는 하얀 정제소금은 피하시길 추천합니다. 정제소금은 순수한 염화나트륨 99%로 마치 껍질을 다 벗긴 백미와 같아요. 어떤 음식에도 어울리고 깔끔하지만 영양분은 거의 없죠? 화학 처리 과정에서 미네랄이 모두 사라져 우리 몸에 필요한 균형 잡힌 미네랄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소금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정제소금 이외의 다양한 소금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미네랄이 풍부한 제품이 우리 몸에 줄 수 있는 이점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천일염을 가장 추천합니다. 천일염은 바다의 미네랄을 그대로 간직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풍부해서 전해질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거든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구하기도 쉬워서 매일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 특히 서해안 천일염이 품질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건 죽염이에요.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구워낸 프리미엄 소금입니다. 고온에서 구우면서 중금속이 제거되고 알칼리성이 강해져 해독 효과가 뛰어나요. 다만 가격이 비싼 편이라 매일 쓰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건 담염이에요.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대표적이죠. 80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들어있어 영양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바닷소금에 비해 요오드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세 가지 소금의 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으니 초보자라면 천일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소금 뒷면 성분표를 꼭 확인해서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천연 소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소금물에 익숙해지셨다면 부가적인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미지근한 물에 소금만 타서 드셔도 좋지만 몇 가지를 추가해보시면 항염, 항산화 효과까지도 얻으실 수 있거든요. 매일 컨디션에 따라 다양하게 드셔보시면 몸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소금물에 같이 넣어보시면 좋은 것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레몬즙이에요. 레몬즙을 넣으면 마치 잠든 소화기관에 달람시계를 울리는 것 같아요. 신맛이 위장을 깨워서 소화액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가 면역력을 쭉 올려주면서 간에서는 독소를 빼내는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마셔보면 입안이 깔끔해지고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위산과다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속이 더 쓰릴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치아 에나멜이 약한 분들도 산성 성분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빨대로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생강즙이에요. 생강은 몸의 히터 역할을 합니다. 마시자마자 속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속이 더부룩할 때 생강의 매운맛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서 시원하게 뻥 뚫리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게다가 염증을 잡아주는 천연소염제 역할도 해서 만성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다만 담석이 있거나 혈액응고 방지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피하세요. 또 임신 중이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생강의 한 성분인 진저롤이 자궁 수축을 촉진할 수 있어서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혈압을 지나치게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사과식초예요. 사과식초는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조율사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장내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어줘서 소화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신맛이 있어서 처음엔 좀 시큼할 수 있지만 며칠 마시다 보면 변비가 개선되고 피부도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당뇨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위궤양,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혈당이나 위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혈압이 있는데 소금물 마셔도 되나요? 이미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나트륨 섭취에 혈압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약으로 조절이 잘 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요. 가볍게 0.3g 정도의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 보신 후 일주일 동안 매일 혈압을 재보세요. 소금물을 드시기 전보다 혈압이 5에서 10수치 이상 상승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는 손발, 얼굴에 붓기가 나타나거나 체중이 증가하거나 두통이 생겨도 즉시 중단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공복에만 마셔야 하나요? 입니다. 소금물은 공복 전용은 아니에요. 다만 아침 기상 직후에는 우리 몸의 수분이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소금물을 마시면 빠르게 수분이 충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 공복에 마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려요.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일과 중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갈증이 나거나 기운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 마셔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하루에 한 잔만 마셔야 하나요? 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잔만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많이 마신다고 효과도 무작정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염식 식단을 오래 해서 나트륨 부족 증상이 있는 분은 한 잔이 적응되고 이상이 없다면 하루에 2~3잔 정도까지 마셔보셔도 좋아요. 또는 운동 전후나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한 잔 정도 추가로 드시면 수분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단식 중에 소금물을 마셔주시는 것은 기력을 유지하고 수분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왜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가요? 입니다. 실제로 소금물을 마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효과가 정말 다양해요. 살이 빠졌다는 분부터 심지어 암이 나았다는 분까지 계시죠. 소금물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분이 부족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소 수분 부족이 심했던 분들은 다양하고 큰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느끼실 거예요.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줍니다. 평소 운동을 많이 하는지,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는지에 따라서 소금물을 마셨을 때 수분과 미네랄이 보충되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마지막 질문은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입니다. 소금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는 나트륨 과잉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소금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만성 신부전 등의 신장 질환자는 절대 소금물 요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간경변 등의 간 질환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신부전 등 심장 질환 환자는 혈액량이 증가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소금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도 호르몬 변화로 부종이 생길 수 있어서 피하시길 권장해 드려요. 이뇨제를 드시는 분도 소금물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소금물 요법을 해보고 싶지만 부작용이 두려운 분들을 위해 안전하게 시도하기 위한 7일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0.3g 정도의 아주 소량의 소금을 넣어서 시작하세요. 아주 살짝 짠맛이 느껴지면 됩니다.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을 마신 후에 다음 7가지 사항을 수첩에 기록하세요. 혈압, 체중, 얼굴 및 손발의 붓기, 어지럼증, 피로도, 배변 상태, 그리고 측정 가능하다면 공복 혈당까지 7일 동안 매일 이 사항들을 기록해 두세요. 그러다가 혈압이 평소 대비 5에서 10수치 이상 상승하거나 얼굴이나 손발에 붓기가 생기거나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기거나 컨디션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확인되면 즉시 중단하세요. 중단한 날은 물을 하루 동안 1.5리터 정도 나눠서 마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소금물을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소금물 한 잔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시죠?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의사로서 수십 년간 배워온 상식과 달랐거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분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로 작동한다는 거요. 복잡한 영양제를 챙기고 값비싼 건강식품을 사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수분과 미네랄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물이 부족하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든요. 마치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메마른 땅에서는 싹이 트지 않는 것처럼요.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시도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녹여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속 쓰림이 줄어들었는지, 몸이 가벼워졌는지, 화장실 가는 것이 편해졌는지 말이에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소금물은 만능이 아닙니다. 신장 질환, 간 질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요. 건강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금물은 그 모든 노력의 기반을 다져주는 역할이에요. 메마른 땅에 물을 주듯 메말라가는 몸에 수분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물 요법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특히 뱃살, 혈당, 만성피로,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소금물 마신 지 일주일째인데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라고 공유해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지혜로운 노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